오늘의 키포인트,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가정이 파탄났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 두 번째, 상대방한테 피해본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 세 번째, 구상금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구상금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상담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당했을 때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라고 하면 본인의 상황이 위자료를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 감액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위자료를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기각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각보다는 감액 쪽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표의 형식으로 도표상으로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증거였을 때, 아니면 이 정도 기간이었을 때 얼마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판사의 재량입니다. 판사의 마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A라는 판사님을 만났을 때, B라는 판사님을 만났을 때 위자료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 위자료 감액은 프로 맞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에 따라 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든 해봐야 합니다. 일단 본인의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부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애매한 증거인 경우에는 부인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부인은 괜히 괘씸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본인이 만나고 있을 당시 원고 부부가 파탄이 났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주장해 봐야 됩니다. 물론 증거가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주장이라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파탄이란 경우는 단순 서로 이혼하자 아니면 협의 이혼하자 뭐 이런 말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협의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런 정황적 증거가 있으면 그런 증거를 제출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고 또한 외도를 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가 있다거나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주장하면서 원고 부부가 이미 파탄이 났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증거가 있으면은 가장 좋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고 살짝 다루는 정도에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원고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주장을 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했다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주장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반영을 해주는 판사도 있고 반영을 해주지 않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한 소송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한 다음 구상금이나 위약벌 조항을 넣고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가정이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가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구상금 소송을 당하게 되면 절반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위자료에서 절반을 또 피고한테 줘야 하고 소송 비용도 들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상금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약벌 조항입니다. 원고는 또다시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번째 만나서 또는 세 번째 만나서 위자료 소송을 당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한번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돌아서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애틋한 마음이 들어 다시 연락이나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 입장은 위약벌 조항도 달 수 있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약벌 조항을 걸고 대신 위자료 금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상금이나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켜 합의하는 경우에 적당한 위자료 금액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1,000만원이 가장 좋지만 1,000만원은 원고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살짝 높은 금액인 1,200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높은 금액은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구상금 소송을 할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가 명백하고 피고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고 원고 부부가 이혼에 가기까지 정도의 실질적인 파탄이 없다라고 하면 피고는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피고들은 자신이 잘못한 게 맞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그 모든 피해를 다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외도라는 것은 본인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 배우자와 함께 잘못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더 나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책임진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당시 감정적인 생각이고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 후회할 행동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피고는 자신이 당한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을 시키고 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조정기일을 먼저 지정한 다음 그리고 나서 거기서 위약벌 조항과 구상금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인 원고가 그것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결로 간 다음 위자료를 지급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빨리 덮으려고 하는 생각은 피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원고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